시장 인사이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누가 뭐래도 바로 반도체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정말 유행을 했었던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처럼 반도체주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집답게 자, 뭐뭐 대 뭐 해서 종목별로 좀 비교를 해보고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은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네. 자, 방금 반도체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슈들이 또 조금씩 있더라고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호재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 중심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신고가를 보여주고 또 3,500, 3,700, 3,800, 4,000까지 가려면 반도체 중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 이제 고개 이제 들었는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접근을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장이 만약에 4,000포인트, 5,000피를 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오늘 공부했던 이 반도체 주들이 더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비교 대상이 되는 탑2 종목은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걸 또 비교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힘이 좀 약한 게 아니야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로서 그 부담감을 완전히 털어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삼성전자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너무 좋죠. 제가 시청자분들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네. 이제 어떤 게 더 강할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결국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단기 흐름이 아닌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요. 저는 삼성전자가 10만 원 갈 것으로 보여져요. 10만 원. 네. 그 이유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그 1차트의 흐름을 보면요. 그냥 신고가의 흐름을 돌파해 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주 차트나 월 차트로 이렇게 보면요. 보통 이렇게 하단에서 올라와 줬던 그 흐름만큼 다시 상단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커요. 그 비율에. 그러면 월 차트의 기준상에서는 요 저점에서 상승한 것만큼 지금 중간 지점에서 다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저는 3,700, 3,800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실제로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전기 ESS 관련해서 이제 호재 긍정적인 이슈를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와 더불어서 반도체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는요 오늘 기준상에서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73,000원 지지가 되고 네. 76,000원 돌파를 하잖아요. 신고가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기술적인 흐름을 봤다면 바로 이어서 SK하이닉스의 기술적인 흐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인 흐름만 보자면 SK하이닉스가 월등히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해요. SK하이닉스가 정말 강하고 오히려 이제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나 하이닉스도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제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세계 최초 HBM4 양산 체제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좋은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3에서도 실적이 좋아졌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새로운 매출처가 이제 확산이 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도 하이닉스는 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제 어떤 게 더 좋냐고 여쭤보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는 느낌도 지금은 살짝 듭니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꼭 정해야 된다면 어떤 걸까요?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한다고 하면 저는 하이닉스를 조금 더 위로 선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두 종목 중에서는 일단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SK하이닉스 이야기하면서 HBM4 양산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HBM 하면 국내에 또 TC 본도 관련된 기업들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대 한화 비전. 먼저 한미 반도체. 오늘 그래도 상승률이 좀 나와서 돌파가 좀 나오나 많이들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힘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쉬워요. 아니 요즘은 네. 앞에 종목명에
반도체라고만 써 있거나 IT라고 써 있으면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상승하지 못해요. 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업황 흐름으로 볼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네. 또 TC본도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그래서 아마도 반도체 중심에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도 다른 종목보다는 좀 약하다라는 표현 이런 거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지금 구간에 매물 구간이라서요. 요 가격만 좀 우리가 알면 대응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현 구간에 89,000원 구간대에서 매물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밀리지 않고 지지가 될 때 91,500원을 돌파해주면 요 매물 구간이 있거든요. 요 구간을 추세 형태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하나비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 한미반도체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이 결국 TC본도 관련 이슈가 네. 있잖아요.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닮았어요. 닮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IT 업체 또는 다른 반도체 기업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TC본도 관련 이슈나 또 새로운 어떤 업종들의 이슈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한미반도체도 그리고 지금 하나비전도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주가의 흐름에서는 한미반도체보다는 하나비전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매물을 소화하고 그 위에 중심주까지 먼저 올라가고 있고 배열을 먼저 잡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57,000원이 지지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61,000원 돌파하면 이제 제가 한미반도체는 추세형으로 봤거든요. 하나비전은 급등형의 끼가 좀 있다. 전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좋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한미반도체는 제가 추세형으로 선택을 했고요. 하나비전은 급등형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급등을 사랑하는 남자 하나비전으로. 바로 하나비전.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TC본도 관련된 종목들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일단 소부장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장에서 승진해서 지금은 소상무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볼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 대 두산 테스나 이렇게 두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하나 마이크론. 정말 상승 흐름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도 우리가 예전부터 네. 소부장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부터 바닥부터 이야기했고요.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로 바닥 때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요 급소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공부를 하고 지금 네. 3일째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소부장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여러분들 조방원에서 한번 상승 시작하니까 조정 언제 주지? 조정 언제 주지? 조정 절대 안 주고 계속 상승했던 것처럼 반도체의 계절이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상승해야 시장 지수가 강하게 치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후공정 분야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은 거래량도 증가가 되어 있고 너무나 힘이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월 차트로 보면 이런 흐름입니다. 아직까지도 신고가의 흐름이 아니라 매물 소화를 충분히 하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기준상에서는 16,900원이 지지가 되면 네. 그리고 18,000원을 돌파를 하면 추세가 아니라 급등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소부장주는 하나 마이크론뿐만이 아니고 다른 관련주도 함께 계속 추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볼 두산 테스나 역시나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은 좀 있거든요. 이게 두산 테스나가 우리가 지난번에 내용을 공부했을 때요. 네. 삼성전자가 힘들 때 같이 긴축했던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산 테스나는요. 삼성전자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오늘 정고점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한 그런 모습이고 지난번에 상한가를 갈 만큼 끼를 많이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 수혜주로 인해서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상한가 가고 눌렀다가 옆으로 횡보했다가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여기 보면 음봉이 있는데 밀리지 네. 않는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전고점 돌파하는 음봉이면 이거는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36,500원이 지지가 되는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39,000원을 돌파를 하면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고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두 종목이 정말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하나 마이크론 지금 신고가를 쓰면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과
두산 테스나 물론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상승으로 이제 접어드는 네. 이게 분산이 된 것과 수렴해서 이제 분산으로 막 접어드는 두 종목. 네.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선호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포지션상에서는 하나 마이크론인데 네. 만약에 본다,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두산 테스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좋아하는 종목들 이야기를 좀 했는데 반도체 안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SK 하이닉스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SK 하이닉스와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실 때 지수가 상승할 때는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을 보시고요. 하락할 때도 같이 보셔야 돼요. 지난 요번 파동 말고 지난 파동 때도요.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면 지수를 끌고 갔고요. 조정을 주더라도 SK 하이닉스가 방어가 되면 지수가 방어가 됐습니다. 요번 시장의 대장주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인사이트 주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에서도 나타났듯이 외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이건 우리가 지난번 특집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네. 외인이 집중하는, 기관이 집중하는 종목에 우리도 좀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쪽으로 비중을 조금 더 둬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외인들이 쉽게 잘 안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거든요. 네. 매수한 그 업종들을 보면 결국에 반도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참고 참아왔던 강한 매수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기관보다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부터 좀 지켜봐야 되겠죠. 먼저 외인이 선택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일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슈팅도 좀 시원하게 나왔고 네. 지금 도전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고 있다. 어제도 우리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렇게 좋아하는 방산주이고 조선주에 이제 밀리기 시작했던 업종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조선 업종들이 있죠. 조선 기자재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시장을 이끌어갔던 업종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돈들이 우리 시장을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 돈들이 지금처럼 방산주나 반도체 중심에서 외인들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강하게 갔던 종목들은 좀 뒤로 하시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조선업종 관련해서 수익률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이렇게 방산주라든지 반도체를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앞전에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신고가를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밀리지 않으면 추세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러기 위해선 가격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90만 8천 원, 아니 98만 원. 98만 원이 지지가 되면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네. 105만 원을 돌파하면 그동안의 흐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외인이 선택한 종목 바로 방산 관련된 현대로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종고점 부근까지 다시금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방산주는요. 네. 원래 좋았어요. 어. 원래 좋았는데 조선주, 조선기자재에 가려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들이 빠져나오면서 외국인과 더불어서 움직여주는데 원래 현대로템은 과거에는요. 네. 남북경협주, 뭐 철도 관련주, 테마성에 있는 그렇죠.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완벽한 실적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어. 거기다가 유럽 방산 시장의 입지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네.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적인 측면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 기업과 철도 차량 설계 고도화 협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 신고가 도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물론 밀릴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그러나 밀리더라도 재차 상승 도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20만 5천 원 가족 책임선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22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이 방산주들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는 그 매력 포인트를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관찰을 계속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산 좋다고 이야기하셨죠? 네. 방산 좋아요? 네, 좋습니다. 방산 좋아요? 좋습니다. 시청자가 좋아요? 방산이 좋아요? 시청자가 좋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체크할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 자, 이조차도 우리 전태령 파트너가 지금은 전기를 지배하는 국가 그리고 그 회사가 정말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가 흐름을 보면 당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지금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서기에서 전기 에너지 패권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네. 현 구간대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우리 전기 부족 현상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전기도 수입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야 따지지 않고 전기 장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그 앞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유럽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략도 있고 시장 확대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요, 우리 시청자분들 전기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ESS 관련해서는 계속 추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산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은 58만 원 지지가 되는지를 볼 거고요. 60만 원 돌파하면 추세적인 흐름과 이 추세적인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만큼은 급등형으로 구분해놨습니다. 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인데 외인이 집중을 했지만 오늘은 외인이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지없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네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저는 단기 차익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AI 관련 이슈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준 다음에 저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또 다음 주에 매도하면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외국인이 좀 더 차익 실현을 더한다, 추가적인 눌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했을 때 같이 추격하는 것이지 매도했을 때는 반대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 기준을요 7만 원으로 기준 잡아서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요. 7만 2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가능성 크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일 먼저 확인할 종목은 바로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관련돼서 네이버 상승 흐름보다는 많은 분들이 카카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인터넷 관련해서 뭐 AI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 네이버도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 단기간에 상승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어요. 고점에서 한참 동안 조정을 주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이제 서서히 상승하기 위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대표주이고 또 더욱 SK하이닉스와 AI 동맹까지도 맺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호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흐름 급등하고 조정을 주고 옆으로 행보하고 SK하이닉스와의 동맹, 이런 협업은 우리에게 충분한 투자 매력을 더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평가를 할 때요. 22만 5천 원 가족지킴선 지지 확인하시고 24만 5천 원 돌파하면 과거의 흐름처럼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관이 순매수한 두 번째 종목은 하나오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관련해서 차익 실현들이 나온 종목들도 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선업종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던 종목들 중에서도 좀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인데 그래도 뭐 다행인 게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오션은 요 구간에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죠. 또 가격 이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현 상황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숨고르기하고 다시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호재는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4점의 수주전도 있고요. 네. 재료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 가격대에서 10만 7천 원이 이탈되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한번 전고점 돌파하다가 실패했다라고 보시고 다시 한번 요 구간 지지가 되고 전고점을 향해서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10만 7천 원이 지지가 되는지 11만 5천 원이 돌파가 되는지를 보시면서요. 우리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두산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두산하면 지주사 관련해서 정말 법 개정 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인데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아쉬웠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두산의 모회사, 자회사 중에 이제 원전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두산 퓨얼셀 우리 공부한 거 급등했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네. 로봇 관련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에너빌리티를 좀 따라가더라. 아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더라도 이 SMR 소형 원전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고 단기적으로 재료가 좀 부족해요. 호재성 기사가 없다 보니까 지금 네. 단기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소멸된 업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면 좀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을 좀 살펴드리면요. 59만 3천 원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 근데 아직 살아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62만 원 돌파하는지를 좀 보시면서 추세형에 대한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K 스퀘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지주사 관련해서 이 종목은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두산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답답해서 이거 종목 보겠습니까, 진짜? 자, SK 스퀘어는 SK 전문 투자 관련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너무 좋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연결되고 있는 테마나 업종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와만사성이라고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니 SK 스퀘어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현 구간대에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 SK 스퀘어 좋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전고점 구간에서는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 살짝 조정을 줄 수 있어요. 네. 음봉을 기다렸다가 가시거나 아니면 돌파하면 돌파해도 한 번 쉽니다. 그 쉴 때 눌림목을 공략해도 돼요. 그러면 오늘 SK 스퀘어는 관심 등록을 했다가 조정을 줘도 돌파하고 눌림을 줘도 그 수렴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급소라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그걸 가격으로 정해드리면 18만 9천 원 지지 구간 체크하시고요. 20만 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고가 흐름이니까 이런 경우는 가족 지킴선 이탈되면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정말 생명처럼 그 가격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들 일단 좀 살펴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들 중에서 탑픽 두 종목 어떤 종목들을 또 골라주셨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인과 기관 그리고 전태룡 파트너가 픽한 종목. 자, 첫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는 네이버를 선택해 주셨어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방산주가 좋고 네. 신고가 돌파 직전이 있기 때문에 돌파 매매로 하나 했고요. 네이버는 새로운 이슈와 함께 충분한 조정을 주고 이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1위와 2위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네이버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이 얘기를 안 물어볼 수 없어요. 네. 네이버 대 카카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카카오. 카카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사이트 주제도 종목들도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인사이트 주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대 원전. 자,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이라면 자,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 좀 가야 될까? 정말 고민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정치적인 걸 떠나서 네. 전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거 하나만 선택하잖아요. 어떤 거 하나만 선택하면 우리가 전기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전이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해도 10년 후에 우리가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원전도 해야 돼요. 신재생도 해야 됩니다. 같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땐 이거는 하자, 이건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에 전기가 부족하면요.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일 말씀드리지만 에너지원이 석유에서 전기로 바뀌고 전기를 장악하는 국가가 또는 기업이 1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이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자, 지금 이야기한 신재생과 원전 탑2 종목을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골라주셨을까 봤더니 1위는 보성파워텍, 역시나 파워가 있는 종목을 좀 골라주셨고 네. 두 번째로 신재생 관련해서는 에로티베큐움이라는 종목을 골라주셨네요. 네, 보성파워텍은 이제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는데 혼자 나홀로 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원전 이슈들이 긍정으로 돌아서면 네. 관련주들이 좀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에로티베쿰은 늘 주도주였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1등, 2등을 좀 선택을 이 두 종목으로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흐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왜 보성파워텍을 체크를 했냐면요.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옆으로 횡보하지만 나홀로 이렇게 끼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단기 조정을 보여줬지만 현 구간대에서 원전 이슈는 살아있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서 만약에 4,000원 지지가 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4,200원 돌파하면 보성파워텍은 늘 급등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급등 형태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에로티베큐. 자, 이 종목도 바닥 구간을 한참 보내고 있다가 이제 탈피하면서 상승 추세로 접어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풍력하고 태양광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주가에서도 보듯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늘 대장주였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장비 시장 진출 가속화가 되면서 주가도 가속을 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 이러한 신고가 흐름이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500원이 지지가 되는지 13,500원을 돌파해서 추세를 이어질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형태는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재생 대 원전 관련된 탑픽 두 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정부 정책 관련돼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섹터, 바로 반바지의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 항상 강조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탑픽 3를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ST. 그리고 예스티, 동진세미캠, NK전자 이렇게 좀 들고 오셨는데 네. 종목 선정한 기준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소부장 관련주 공부했던 거 있죠? 네. 다 급등했어요. 음. 그래서 그 종목들을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종목이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안 한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자고 이렇게 1등, 2등, 3등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한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ST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전에 이제 봤었던 종목들과 비슷한 패턴, 돌파 패턴이 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앵커님 HPSP 종목 아시죠? 좋아하죠. 특허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해소가 된 그런 모습이기 아하. 때문에 그동안에 관련 이슈로 하락을 했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부장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드렸지만 네. 이제 그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보신 바와 같이 한 번 매집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2번 도전, 3번, 4번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 밑으로 누른 모습 이후에 전고점 돌파해 주거든요. 테마주나 급등주들도 그런 패턴이 있어요. 한 번 쭉 올렸다가 내려서 정말 공포감을 준 이후에 급등을 시키는데 예스티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한 번 더 돌파를 해주면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19,800원, 18,900원이 지지가 되는지 19,600원이 돌파가 되는지를 보면서 예스티는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탑픽 중에 들어간 종목은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동진세미캠 이 종목 최근에 정말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일 관계 때 정말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봤던 종목,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은 아쉬웠다가 지금 흐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렇게요. 지금 시장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강하게 갔는데 못 갔던 종목들 그리고 시장 네. 분위기가 좋아지면 갔던 종목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그 돈들이 못 갔던 종목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특징인데요. 지금 반도체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동진세미캠은 올라가지 못했다가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며칠 동안 양봉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추격하기보다는 음봉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요. 현 가격대에서 라인을 그래서 체크를 했더니 돌파 직전이 지지 구간이다.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34,000원 지지가 되는지 37,000원 돌파가 되면요.
다시 한 번의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토픽 3, 세 번째 종목은 MK전자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와, 이거 정말 전태령 파트너가 이 종목을 왜 고른지 저는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거 네. 정말 유행 패턴 음봉, 네. 밀리지 않는데 거리랑 증가가 되면서 윗꼬리. 제가 저 윗꼬리는 여러분들 매도가 아니라 위에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꼬챙이로 이렇게 천정을 찌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최근에도 그런 흐름이 나왔고 이런 음봉이 나왔어요. 저는 네. 이거를 매집으로 보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정말 저걸 매도했다라고 하면 주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개인 투자자를 속이고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K전자는요. 현 구간에 다시 한번 전고점 매물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물량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유지가 돼야 돼요. 8,400원이 지지가 돼야 되고요. 8,700원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거든요.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이 없다고 해서 안 봐야 된다라기보다는요. 미리미리 패턴 공부를 해둬서 나중에 시세가 나올 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수익 내는데 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 관련돼서 집중을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ESS 시장,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회사들 주목을 하자. 우리가 이제 퓨어셀 관련된 종목들도 엄청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예상컨대 네. ESS 관련해서 배터리가 아직은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배터리에 대한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요. 네. 각 가정에도 저장 장치를 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쓰지 않고 있는데 이 ESS 저장 장치, 소형 저장 장치를 가정에 두면서 쓴다라고 하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소비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본 종목이 이제 서진 시스템인데요.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 글로벌 그 ESS와 사업 다각화에 따른 또 안정적인 확보를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따라서 저는 이런 관련 ESS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받아봐야 되고요. 주가를 보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다가 이제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에 대한 포인트. 과거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내려오다가 정배열에서부터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저는 자리를 잡았고 지금 실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초입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5,500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22,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한중 NCS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 관심을 좀 받으면서 상승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역시나 전고점 라인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왔네요. 이런 게 좀 저는 좀 좋아하는 패턴인데 그러니까 제가 좀 한 번 더 확대를 해드리면 네. 아마 이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바둑돌 들 때 그 돌 하나의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어떤 그 흐름에 어떠한 거래량의 음봉이 나왔지만 실제 음봉인데 오늘 종가는 2% 상승 마감했거든요. 갭을 못 막았어요. 그만큼 저점에서 매수하기 위한 힘이 더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아마 매물을 소화해 준다라고 하면 ESS 관련된 이슈는 있으니까 돌파를 한번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36,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39,000원이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급등형 가능성을 보고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추세를 좀 잡고 상승을 좀 하나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이제 현 구간대에서 삼성 SDI는 참고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좋아지는 모습들, 미국에서의 또 호재들도 나와가지고 네네. 저점에서 또 이렇게 매수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삼성 SDI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하락했다가 변곡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 그 19만 5천 원이 지지가 되는지 21만 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미국에서 조지아주 관련해서 안 좋은 이슈가 나왔지만 개인적인 악재들은 이미 소멸되고 다시 ESS 관련해서 그리고 전기 관련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공부한 종목들이 급등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을까?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TXR 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고요. 물류 로봇, 자동화 로봇으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종목은 사이닉 솔루션인데요. SK 하이닉스와 연관된 기업이에요. 제가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풍산입니다. 현대 로템과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고요. 앞전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현대 로템은 방산주로서 전고점 돌파를 시작을 했죠. 따라서 풍산도 같이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바로 차트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도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픽 종목은 TXR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물류 자동화 관련돼서 로봇 이슈에 좀 맞물리면서 최근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지금 구간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차트를 보면요. 네. 제가 늘 좋아하는 패턴. 상승하고 아래로 조정을 줘야 되는데 아래로 조정을 주지 않고 저점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AI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조정보다는 매도보다는 계속 매수에 대한 이어지는 모습이고 쿠팡 정부와 1,500원 AI 펀드 조성 수혜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18,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19,000원이 돌파되는지에 따라서 급등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 종목은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역시도 신규 상장 종목인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관련 있는 반도체 기업인데 많은 종목들을 보면 이제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네. 해당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조정을 주고 바닥에서 부담 없이 볼 수 있어요. 거기다 오늘 거래량도 증가가 되고 있고 호재인 HBM4하고 수혜주에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이 단기성이 아니라 중장기성의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네. 따라서 9,100원이 지지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겠고요. 9,800원 돌파하면 함께 하이닉스와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세 번째 픽 종목은 바로 풍산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풍산 시가총액도 좀 크고 방산 관련해서 좀 쉴 만큼 쉬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풍산은 과거에 한번 크게 시세를 주기도 했어요. 크게 시세를 주고 꽤 오랫동안 지금 조정을 줬었는데 네. 지금 현대로템과의 어떤 사업 관계도 그렇고 최근에 방산주들이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하고 조정을 주고 옆에 횡보해주고 있는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줬고요. 8,300억 규모의 계약 체결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크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12만 원 지지가 되는지 12만 8천 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